2013년도 3회 문제를 풀도록 하겠고요. 다음과 같은 조건의 경우에 효율을 구하십시오. 그렇죠? 보통 이제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입력분의 출력이 효율인 거죠.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 그래서 이제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출력인 건데, 보통 이제 규약효율 같은 경우에 입력을 출력으로 좀 변화해서 사용하면 입력이라고 하는 거는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한 값이죠. 분의 입력 곱하기 100이 되는 거고, 입력분 출력이죠. 예, 입력분의 출력인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출력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손실에 철선하고 동선이 있는 거죠. 위에 철선 보통 이제 PI 이렇게 쓰고, 동선, 그렇죠? 그리고 이 동선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I+2의 R로 표현을 하는 거죠. I+2의 R. 대충 이제 개념이 뭐 이런 거죠. 출력은 출력은 이제 뭐 VI 코사인 세타 단상일 경우에 이런 이제 관계가 있다라고 보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관련된 이제 문제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기본식은 이제 요거고. 그래서 일단은 부하를 이제 100으로 했을 경우랑 부하를 이제 반만 걸었을 경우랑 이제 나눠서 이제 문제를 풀 텐데, 일단은 이제 요거를 갖고 전체 부하를 걸었을 경우에 이제 효율에 대한 값이 이제 어떻게 바뀔까요?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문제를 풀도록 하죠. 1번 보면 전부하 시 역률 100%와 80%인 경우에 대한 효율을 구하십시오. 전압은 3300이고요. 전류는 44.5고, 무부하소는 1000이고,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일단 전부하의 경우에 역률이 이제 100%다, 그렇죠? 역률이 100%다, 그렇죠? 역률이 100%일 경우에 이제 효율을 한번 해보면, 전압은 3300이라고 했고요. 3300에 전류는 43.5, 역률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출력이 입력은 이제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하는 거니까는 출력은 이제 밑에 요거 그대로 쓰죠. 3300에 곱하기 43.5에 곱하기 1 플러스, 그렇죠? 철선에다가 동선을 더하는 건데, 철선은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무부하소인 철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정선 걔가 1000W 플러스, 그렇죠? 동선은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냐면 I+2의 R로 구한다라고 했는데, 전류에 대한 값이 43.5니까 43.5의 제곱에다가 아까 전류에 대한 값이 저항에 대한 값이 0.66이라고 했죠. 0.66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은 효율이 이제 퍼센트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부하 역률이 100%일 경우를 계산을 하면은 98.46%, 그렇죠? 98.46% 나오는 거고, 그렇죠? 여기에서, 그렇죠? 여기에서 역률이 80%면, 그렇죠? 80%의 역률이면 요것만 0.8로 바꾸면 되죠. 나머지 식은 다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요거는 98.08%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1번. 두 번째,
이제 부하를 반만 걸었어요. 반부하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부하를 반만 걸었다. 예. 그럼 부하를 반만 걸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전류가 이제 부하라고 하는 건 전류에 서로 이제 비례하는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류에 해당하는 거에다가 다 그 반만큼만 걸렸다라는 걸 표시를 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식을 보면은 얘를 식을 저거 이제 VI로 한번 써보면 VI 코사인 세타, 여기도 VI 코사인 세타에 철소는 어차피 전류랑 상관없는 값이고요. 부하랑 상관없죠. 전류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얘가 동소는 이제 I 자승이 R인 거죠. 그럼 만약 부하가 반만 걸렸다. 그러면은 전류랑 관계된 값이 다 반으로 주는 거죠.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근데 얘는 전류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가 있는 거니까 여기는 2분의 1의 제곱만큼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전류에 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는 부하가 얘는 전류하고 비례하는 거니까는 부하가 반으로 줄면 전류랑 관계되는 얘가 이제 반으로 주는 거고 얘는 전류 제곱에 이제 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는 부하가 반으로 줄면 그 반으로 분 부하도 준 것도 이제 제곱에 대한 값이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유식에다 한번 써보면 유식에다 써보면 이거의 2분의 1 그렇죠? 이거의 2분의 1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2분의 1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100% 역률의 경우에 80% 역률의 경우에는 이 빨간 거랑 파란 거를 쓰면 되는 거죠. 식이 이제 그 책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 내용이니까는 이 식 하나에 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개념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인 효율에 대한 식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부하가 이제 반만 걸렸을 경우에 어떻게 값을 대입을 할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례하는 관계니까는 부하가 반이 걸면은 이제 2분의 1에 대해서 요거는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는 부하 반을 준 거를 그것도 이제 제곱을 시켜줘야 된다. 자세한 식은 이제 책에 나온 거니까는 책에 나온 것들 입력 그 계산기로 한번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그림과 같은 평면도 2층 건물에 대한 배전 설계를 한다. 1층의 부하 용량하고 분기 회로수를 구하고 2층의 부하 용량하고 분기 회로수를 구하십시오. 이런 이제 그림이 있는 거죠. 1층하고 2층이 있어요. 1층에는 상점이고요. 1층 상점이고 쇼윈도우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층에는 주거용이고 이제 룸 에어컨이 있다. 이 정도 이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이제 법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주거용하고 아파트용 같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곱미터당 부하 용량이 40으로 바뀌긴 했는데 이제 문제에서 조건에서 30으로 주면은 30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다 40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조건에서 특별히 주어지지 않거나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40으로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 조건에서 조금 다르게 부하의 조건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출제자의 의도니까는 그거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된다라고 이제 보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시면 분기회로는 16A 분기회로를 하는데요. 80%의 전격이 되도록 하는 거죠. 80%의 그 전류만 흐를 수 있도록 분기회로수를 이제 정하는 거고 배전 전압은 220을 하는 거고요. 거기 세 번째 보면은 이제 그 상정 부하가 나오죠. 주택 및 그 상점에 대한 표준 부하가 30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건이 30으로 주어졌으니까 3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산부하가 1000VA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상점 쇼윈도에 대해서는 길이 1m당 300에 대한 300VA를 적용을 한다. 걔는 이제 요게 적용을 하는 거죠. 얘도 30VA고 얘도 30VA예요. 예. 조건에서 이제 그렇게 주어진 거고, 그 쇼윈도는 300. 요거는 300만큼. 얘가 1200mm인 거죠. 1200mm니까는 미터로換算을 하면은 12m.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5개 광고등, 그렇죠? 5개 광고등 500VA짜리 2개 등이 상점에 있는 것으로 한다. 여기에 이제 5개 등도 포함이 될 거예요. 5개 등 2개. 그렇죠? 이제 부하 산정할 때 그거를 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500W짜리. 그렇죠? 500VA. 그렇죠? 걔는 이제 뭐 전용 저걸로 쓸 거네. 전용으로 할 거니까는 뭐 전체 부하에 쓸 건 아니겠네요. 근데 어쨌거나 있다라고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예상이 곤란한 콘센트 이런 것들은 상정하지 않고요. RC는 룸에어컨이죠. 이것도 전용으로 하는 거죠. 다른 조건이 없죠? 이 정도 이제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일단은 상점부터 하죠. 상점부터. 상점 여기서 할까요? 자, 문제가 1층의 부하 용량하고 분기 회로수를 구하십시오. 자, 여기 1층에 해당하는. 그럼 일단은 전체 부하 용량이 얼마인지 알아야죠. 우리가 분기 회로수는 어떻게 구해요? 분기 회로수는 전체 설비 용량에다가 한 회로에 대한 용량으로 이제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전체 설비 용량이 얼마인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일단 상점 가로 세로가 1200만인데 미터로 환산을 하시면은 10m에 12m죠. 10m에 12m. 그렇죠? 걔가 제곱미터당 30인 거고. 그렇죠? 괄호를 그렇죠? 풀이에 가로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곱하기가 먼저니까는 거기에다가 쇼윈도우, 그렇죠? 쇼윈도우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미터당 300이라고 했으니까는 300 곱하기 12m. 그렇죠? 부하를 뒤에다 썼으니까 얘도 부하를 뒤에다 쓸까요? 식을 통일성 있게 12m에 300. 그렇죠? 5개 등은 이제 별도로 할 거니까는 요거 이제 다 구한 다음에 회로수만 하나 더 추가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더할 게 뭐가 있냐면 가산부하. 그렇죠? 가산부하가 얼마라고 했냐면 상점하고 주거용에 대해서 각각 1000VA를 가산한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1000. 이게 이제 전체 용량이고요. 한 회로 용량은 이제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하시면 되는 거죠.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220V. 16A인데 문제 조건에 보면은 80% 전격이 된다. 그리고 16에 80%가 되는 걸 전격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곱하기 0.8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기로 쭉 누르면 8200에서 요걸 나눴더니 2.91회로 요거를 계산을 하면 2.91. 회로수가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무조건 절상하시는 거죠. 무조건 절상. 그러면 이것만 따지면 3회로인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 5개 등은
별도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더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총 4회로가 되겠네요. 그렇죠? 16A 분기 4회로 1층은 2층은 2층도 마찬가지죠. 면적에다가 하는 거니까는 면적이 8m, 10m죠. 그러면 8 곱하기 10m 곱하기 30. 주거용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얘도 이제 가산부하 쓰시면 되죠. 1000. 어차피 이것도 별도니까는 여기다가 이제 같이 계산 안 하는 거죠. 5개등처럼. 220에 분기별로 16. 얘도 마찬가지로 80%를 전격으로.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1.21. 마찬가지로 절상하셔야죠. 그리고 에어컨 가산하셔야 되는 거니까. 얘는 총 몇 회로가 돼요? 2회로에다가 에어컨까지 하셔야 되는 거니까 16A 3회로가 되겠다. 그래서 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선정하시면 되는 거죠. 특별히 까다로운 건 없었고 이제 별도로 한다. 그것만 조금 이제 주의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였어요. 분기별수 구하는 문제치고는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PLC죠. PLC 레더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물음에 답하십시오. 상하 사이인 접점이 그릴 수 없고요. 문제 도면을 바르게 작성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이제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걸 이제 바르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가 이제 내용인데, 요거를 그냥 이제 바로 하기는 약간 조금 애매해요. 요거 갖고 이제 바로 그 분리를 해가지고 작성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밑에 있는 그 PLC 프로그램 있죠. 그걸 갖고 완성을 한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요 그 잘못된 부분을 완성하는 걸로 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첫 번째 1번을 보세요. 이제 로드, 명령어는 로드하고 엔드하고 오어하고 not, out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로드는 보통 이제 스타트 명령어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엔드는 직렬일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어는 병렬일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고, not은 이제 비접점, out은 이제 출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스텝 1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림에 보시면 처음에 로드 P000을 불렀죠. 얘를 불렀어요. P000을 불렀어요. 부르고 나서 end 직렬로 P001이 있는 거죠. 직렬로 P001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1번하고 2번은 비어 있는데 3번을 보니까는 스텝 3를 보니까 첫 번째 이제 뭘 불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르는 거랑 직렬로 P002번 그리고 또 직렬로 P004번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요거겠네요. P002하고 P004번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전에 뭘 불렀을까요? 그 앞전에 003을 부르면은 얘랑 직렬로 연결을 할 수가 없죠. 그럼 뭘 부른 거예요? 얘를 불러야죠.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직렬회로가 이제 구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1번 동그라미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1번 동그라미에는 P000 명령어가 들어가야 되니까는 로드 불러야 되는 거고요. 1번은 불러야 되는 거고, 2번에는 몇 번을 불러야 되는 거냐면 P000을 불러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첫 번째는 P0000하고 P001을 직렬로 연결한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 두 개가 직렬로 연결했어요. 그죠? 예. 이 두 개가 직렬로 연결을 했는데, 그럼 그 전단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P000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저 그림상으로는. 그래서 지금 스텝 3, 스텝 4까지 한 거예요. 스텝 3하고 스텝 4까지 한 거고, 그 다음에 5번이 뭐냐면 오버로드죠. 이 오버로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했었던 거를 병렬로 연결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했던 거를 병렬로 연결해라. 그러면 걔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불렀던 거를 이걸 이제 분리시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P000하고 P001이 있었는데 요거랑 그 다음 스텝이 뭐였냐면 P000하고 P002하고 P004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걔를 서로 병렬로 연결하십시오. 그 스텝 5에 대한 오버로드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번. 6번도 뭔지 모르겠어요. 6번 뭔지 모르겠는데 7번에 AND P002번이죠. AND P002번이요. P002번이에요. 그렇죠? 얘를 불렀을 수도 있고 얘를 불렀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직 확실하진 않는데. 근데 8번에 좀 뭔가 비어가 있어요. 요거 이제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미 얘는 한번 써먹었잖아요. 그렇죠? 얘는 써먹었으니까 얘를 불렀으면은 다시 똑같은 걸 만들 수밖에 없어요. 000을 부르면.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위로 신호는 갈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게 바로 전단에 있었으니까는 얘를 또 쓸 것 같진 않죠. 그러면 요번에는 뭘 쓴 거겠냐면 얘를 쓴 거겠죠. P003. 그래서 얘랑 직렬로 연결이 된 거고, 그러면 P002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뭐냐면 P001이겠죠. 그렇죠? 내가 한번 써보면 얘가 처음에 뭔지는 잘 몰랐어. 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중간이 P002번이었잖아요. 근데 얘를 불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얘를 부르면은 지금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똑같아지니까는 얘를 부를 필요는 없죠. 결과적으로는 P003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P003하고 P002번이 연결이 되어 있다.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 뭐예요? P001번이겠죠. 그리고 나서 9번에 오어로드 똑같죠. 지금까지 했던 거랑 병렬로 연결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번. 동그라미 3번에는 뭐겠냐면 로드 불러서 몇 번을 부른 거냐면 P003을 부른 거겠고, 5번은 앞에 있는 거랑 직렬로 연결돼야 하니까는 AND에 연결되겠죠. 6번은 P001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스텝 9번까지 한 거고요. 10번. 10번은 이제 뭔지 모르겠는데 11번에 보니까는 AND 004였어요. 그렇죠? 뭔지 모르겠는데 AND 004를 하고 또 묶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AND 004하고 바로 묶일 수 있는 게 뭐예요? 요거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에는 P003 그리고 여기는 P004 그리고 그 다음 스텝에서 또 묶었죠. 그러면 7번에 들어가는 거는 또 불러야 되겠죠. 로드. 8번은 P003을 불러야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웃의 P 010.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다 한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그 PLC 이제 프로그램 작성할 때에 상하 사이에 접점이 그려질 수 없다. 그렇죠?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런 거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이런 거 쓰지 말고 다 풀어 써라.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다 풀어 쓰기 위해서 입력에서 출력까지 가는 모든 길을 다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거 하나. 그렇죠? 얘가 이거였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이거. 그렇죠? 걔가 이거였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이거였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걔가 이거고. 그렇죠? 다른 길은 없죠. 어쨌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흘러가야 되는 거고요. 돌아서 가거나 이제 그런 길은 없는 거고. 이제 네 가지 길밖에 없는 거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풀어서 쓴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4번은 요거 이제 그 표 서집쓰기에 대한 내용들이니까는 암기해서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요거 이제 표 갖고 거기다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표가 있어요. 이런 표가 있어서 요 표를 기준으로 해서 표 1번을 기준으로 해서 표 2에 대한 그 효율하고 역률하고 입력하고 수용률 이제 이런 것들을 적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찾아가지고 테이블 스펙 같은 거죠. 표에 찾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요. 일단 보면 전동기 조건에 보면은 전등하고 기타 역률을 이제 100%로 적용을 하고 지금 그 위에 있는 조건들을 조금 이따가 보고요. 그 표를 가지고 여기에 표 1번 그쵸? 조건에 나오는 표를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표 1번을 적용을 해서 표 2번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출력이 37kW고요. 그리고 극수가 8극입니다. 그럼 37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8극이래요. 8극에 3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8극이 37. 그러면 그 효율하고 역률이 얼마냐면은 87%에 79%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럼 거기에다가 표 2번에다가 87, 79% 적는 거죠. 그렇죠? 그 표에서 37이 있고 효율하고 역률이 있어요. 효율 있고 역률이 있고 그렇죠? 입력이 있고 수용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용률을 적용한 값이 있고 이런 이제 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37짜리를 한 거죠. 37짜리를 했더니 효율이 87%, 역률은 79%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입력은 어떻게 돼요? 입력은 37을 0.87 곱하기 0.79로 나누는 거죠. 수용률은 조건에 있는데 전동기가 한 대면 100%고 두 대는 80%. 근데 표에서 37 8극짜리는 한 대니까는 수용률 100%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53.83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 찾는 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 표에서 이제 그대로 하나씩 찾으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출력이 20인데 6극짜리래요. 예, 그럼 어디서 6극? 6극 22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럼 효율하고 역률이 얼마예요? 86하고 79. 예,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인데 22k로 짜리인데 해봤더니 얘가 86, 79. 입력은 요게 전동기가 몇 개가 있냐면 2대가 있는 거죠, 대수가. 그러면 22 곱하기 2에다가 0.86 곱하기 0.79 이렇게 하는 거죠. 수용률은 아까 조건에서 2대의 경우에는 80%를 적용한다. 80%를 하는 거죠. 여기 나온 값에다가 0.8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51.81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두 개만 하면 나머지는 다 뭐 아시는 내용들일 테니까 찾아가지고 쓰는 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계산을 하시면 거기에 수용률을 적용한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91.24가 나와요. 수용률을 적용한 값이. 우리가 변압기 용량은 그 수용률을 적용한 값으로 변압기 용량을 선정을 하죠. 우리가 TR 용량 어떻게 선정을 해요?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부등률 있으면 부등률, 역률 있으면 역률을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설비 용량에다 수용률을 곱한 값이니까는 변압기 용량 선정할 때 여기에 나오는 합으로 변압기 용량을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191.24니까는 변압기 용량 그 표 2에 보면은 발전기 용량 선정하군요. 발전기 용량은 어쨌거나 뭐 발전기나 변압기나 뭐 어쨌든 개념은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50하고 100하고 150하고 200이 있으니까는 아까 190 얼마였으니까 200짜리 발전기를 선정하면 된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찾는 거, 극수를 가지고 먼저 극수를 찾는 게 좋죠. 극수를 찾고 왜냐하면 그 출력이 똑같은 게 많으니까는 극수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용량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효율하고 역률을 먼저 구하고 대수를 고려를 해가지고 입력을 계산하고 그리고 한 대면 100%, 두 대면 80% 해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죠. 전등하고 기타는 이제 100%니까는 그렇죠? 수용률도 100%고 역률도 100%니까는 거기 이제 100% 그냥 적용을 해가지고 뭐 문제를 풀었던 거고, 그렇죠? 그렇다더라. 6번은 이제 사전국법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거기 있는 거 내용들 설명하시면 돼요. 전압하고 전류를 이제 측정하는 그 전극을 4개를 이제 등간격으로 같은 간격으로 설치를 해서 저주파 전류를 이제 흘려보내면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지 저항을 이제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번은 요거는 이제 고압선 설비인데 내선 규정에서도 이제 고압선 설비에 대한 내용이 좀 삭제가 됐는데 그래도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이제 반복해서 뭐 나오기도 해서 그냥 보시면 되고 특별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지금 그 공부하시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 특고압선 설비 중에서 그렇죠? 이제 그 차단기를 기준으로 이제 1차에 PT가 있고 2차에 CT가 있는 그림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고 거기에 ZCT 이제 하나 들어간 것 뿐이고.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다른 내용은 없으니까는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고압선 설비를 이렇게 구성을 하는구나 계통을. 그 것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앞으로 좀 안 나올 좀 확률이 좀 높죠. 고압선 설비 쪽은 또 간간히 나오니까는 모양을 기억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 모양이 지금 우리가 외워야 되는 그 특고압선 설비에 대한 그 내용하고 뭐 그 도구 그 계기에 대한 배치가 다른 게 아니니까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거 이제 암기하시는 김에 겸사겸사 이제 외우시면 되죠. 보통 이제 그 이제 피레기 같은 경우에 MOF 전단 어쨌든 제일 인입구 전단에 피레기가 있는데 고압선 설비 같은 경우 이제 MOF 후단에 이제 피레기가 연결되어 있는 그림들이 있으니까는 그런 것도 있구나라고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8번은 방전 코일하고 직렬 레이더 용도는 뭐 다 아시죠? 이것도 특별한 내용 아니니까는 암기하는 것들. 9번 문제도 뭐 지중전설로, 그렇죠? 예, 직매식, 관로식, 암거식 뭐 있는 것들이니까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도 뭐 특별한 건 아니죠. USB 해가지고 뭐 기본 회로도 뭐 무슨 장치냐 워낙 많이 보셨을 테니까는 필요한 내용들. 11번 정역운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역운전에 대한 내용인데 정지 버튼 하나를 쓰고요. 그리고 온오프 버튼 2개를 써서 정역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표시하십시오라고 이제 있는 건데 그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전동기를 기동한다. 전동기를 기동하는 경우에 기본적인 모양은 이렇게 생긴 거죠. 요거는 이제 뭐 특별한 조건이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실 줄 아셔야 되는 거죠. 얘가 기동 버튼, 뭐 정지 버튼. 뭐 요런 거는 뭐 특별한 말이 없어도 전동기에 대한 시퀀스를 그리십시오. 그러면 요 정도는 다 그냥 외워서 그리셔야 되잖아요. 특별한 조건이 없더라도. 이 전동기 기동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요거에 대한 자기 유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기 유지 그린 거. 전동기에는 물론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보통 저희가 이제 그리는 시퀀스에서는 거의 다 이제 자기 유지에 대한 전동기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눌렀다가 손을 떼어도 전동기는 계속 이제 운전이 되는 거죠. 자기 유지 접점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간 게 정역 운전이죠. 그렇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게 정역 운전인데 정역 운전은 요 자기 유지에다가 자기 유지 플러스 뭐가 더 들어가냐면 인터록이라는 게 더 들어가는 거죠. 인터록은 뭐냐면 서로 그 동시에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정역 운전은 정방향에 대한 회로가 있고 역방향에 대한 회로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회로가 하나가 더 있겠죠. 얘를 만약 정방향이라고 하면 요 역방향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전동기 회로가 하나 그냥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이제 MCF, MCR 이렇게 쓰죠. 이거 이제 MCF고 이제 MCR인 거죠. PB1, PB2 뭐 이런 식으로. 정지 버튼은 이제 하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정방향, 얘는 역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정회로를 운전하기 위한 거, 역방향으로 운전하기 위한 거. 근데 만약에 얘를 동시에 누르면 어떻게 돼요? 동시에 누르면 전동기가 고장날 수 있으니까 동시에 투입이 되지 않도록 인터록을 위치를 시켜야 되는 거죠. 인터록은 어떻게 위치시키냐면 상대방에 대한 비접점을 갖다가 쓰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비접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만약에 정방향으로 회전을 시켰다. 그죠? MCF가 여자가 되잖아요. 요거 붙는 것까지는 이제 아까 한 거고. 근데 요 MCF가 또 접점이 어디냐면 여기 있죠. 얘는 떨어지겠죠. 얘가 여자가 되면. 그러니까 얘를 누르면 얘는 여자가 돼서 붙고 얘는 떨어져요. 그럼 얘는 떨어지니까는 아무리 PB2로 눌러도 신호가 밑으로 못 흘러가니까 역방향으로는 돌 수가 없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인터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유지는 자기 거를 병렬로 갖다가 쓰는 거고요. 인터록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비접점을 직렬로 갖다가 연결하는 게 이제 인터록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은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뭐 정역 운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모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렇죠? 요거 이제 기본으로 이제 문제를 그 도면을 그리는 건데 저희 이제 도면 책 보시면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뭐만 하나 다르냐면 요 온오프 버튼 사이에
요런 게 이제 하나 다 연결되어 있는 것 뿐인데, 예.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요것만 이제 그릴게요, 그냥. 예. 여기에 PB 요거는 52F하고 52R이고, 그냥 온오프 버튼이라고 했으니까는, 예. 그냥 온오프 버튼이라고 쓰죠. 온 버튼, 오프 버튼. 온 버튼, 오프 버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뿐이죠. 예,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2회 때인가요? 뭐 1회 때인가 뭐 했었죠. 우리가 푸시 버튼 한번 이제 모양 보여드렸잖아요. 예, 푸시 버튼 이렇게 생겨서 요 안에 A 접점하고 B 접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동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는 B 접점인 거고 밑에는 A 접점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얘를 누르면 스위치를 꾹 누르면 위에는 접점이 떨어지고 밑에는 접점이 붙겠죠. 예, 이제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얘를 누르면 얘는 떨어지는 거죠. 이것처럼. 그렇죠? 예, 원래 B 접점이었잖아요. 누르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요거처럼. 그래서 여기에서 요걸로 이제 인터록처럼 이제 하는 거죠. 동시에 혹시 잘못 눌렀을 경우에 어느 한쪽이 먼저 좀 벗겨지면은 그쪽으로 기동이 되지 않겠다. 기동 시에도 기동 버튼을 누를 때에도 그렇게 우리가 회로를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요거랑 똑같아요.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그 이제 누른 버튼 스위치에 대한 온오프를 서로 이제 인터록이 되게끔 구성을 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쁘게 그린 그림은 이제 책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어쨌거나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책에서 특별한 조건이 없더라도 그릴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12번은 뭐 접지 방법, 그런 거 이제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 13번. 뭐 희한한 거 나왔죠? 문제를 읽어보시면 그림과 같은 배관 곡선을 갖는 반사각형 수운등이 있다. 40W짜리가 있다. 이런 이제 배관 곡선이 있대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0도면은 각도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면은 그죠? 350 칸델라에 대한 값을 가지는 거고, 얘가 이제 뭐 30도면은 350, 그쵸? 300에 대한, 그쵸? 300에 대한 이제 뭐 칸델라 값을 뭐 가지는 거고, 이제 그런 이제 배관 곡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조명을 이제 설계할 경우에 우리가 어떤 전등을 어떤 위치에다 이제 배치를 시킬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이제 표를 가지고 곡선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과 같은 이제 배관 곡선 이런 이제 갖는 수운등이 있는데 기구 직하 7m 지점으로부터 수평으로 5m 떨어진 점에 대한 조도가 얼마일까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렇죠? 수평면 조도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수운등이 있는 거고요. 이게 7m인 거죠. 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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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 직하 7m. 네. 여기에서부터 5m만큼 떨어진 곳.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수직면 조도가 얼마일까요?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세타 값은 여기고, 조명에 대한 세타 값은. 해서 수직면 조도를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가 수직면 조도 어떻게 구해요? 면 조도는 R자승의 I의 광도에다가 코사인 세타. 그렇죠? 여기서 이제 R은 뭐냐면 이제 광원에서부터 그 닿는 면까지의 거리를 이제 우리가 R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얘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R은 구할 수 있죠. 이거
제곱 루트 씌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7의 자승에다가 플러스 5의 자승에서 루트를 씌우면 되죠. 코사인 값도 구할 수 있죠. 예, 코사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제 돌리면은 이제 코사인 세타 값이 저기니까는. 그럼 이 코사인 값은 어떻게 돼요? 이 코사인 값은 루트 코사인 값은 루트 7의 자승 플러스 5의 자승 분의 7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구하면 되냐면 이 I 값을 구하면 돼요. 이 광도에 대한 값. 얘를 이제 어디서 구하는 거 아니면 이 표에서 구하는 거죠. 그걸 이제 이 표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 세타 값이죠. 각도. 예, 요 세타 값. 요 세타 값. 요걸 구해서 어느 각도에 대한 광도인가를 이제 구해서 1000루멘당 이제 칸델라 값이 나오는 거니까는 요 이제 조명에 대한 전체 광속에서 요 광속당 칸델라 값을 이제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나머지는 이제 거의 다 알겠고, 그럼 요 세타 값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세타 값이 얼마냐? 코사인이 얘라고 했으니까는 코사인 세타가 루트 7의 자승 플러스 5의 자승분의 7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냐면 계산기로 누르면 0.814래요. 0.814. 근데 각도를 구하려면 이제 코사인을 넘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크 코사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코사인, 아코사인 이제 마이너스를 이렇게 쓰고요. 0.814예요. 계산기 이제 누르셔도 되고, 근데 요 문제에서는 보기가 나오죠. 보기가 얼마냐면은 아크 코사인 0.814에 대한 값이 얼마냐면 35.5도래요. 35.5도. 그럼 저기서 35.5도를 찾는 거죠. 35.5도니까는 대충 한 반 정도죠. 35.5도. 반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랑 만나는 점. 얼마냐면은 250하고 300 사이인데 이쁘게 한번 자로 그려보면은 한 280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35.5도와 저 백원곡선이 만나는 그 지점에 대한 광도에 대한 값을 우리가 280 정도로 고려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이쁘게 한번 자료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러면 광도 값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 100루멘당 칸델라 값이니까는 얘가 100이고 1000루멘당 1000에 280인 거고요. 곱하기 얘가 광속이 얼마라고 했냐면 수은동 400W에 22,000루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2,000루멘을 곱하면 그러면 이 수은동에 대한 광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얘가 6,160 칸델라. 그럼 다 했네요. 그렇죠? 다 했죠. 여기다가 한번 써보면 R제곱인데 R은 얘라고 했으니까는 제곱이니까 루트 벗길 수 있죠. 그러면 7의 자승 플러스 5의 자승 분의 6160 곱하기 아까 코사인 값이 얼마였어요? 0.81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로 누르면 67.76이 된다더라. 평균 조도가. 나머지는 우리가 다 여기서 이제 구할 수 있었고, 요 표에서 요 세타 값을 구해서 광도를 찾아내는 거 하나만 연습해 두시면 수직면조도 구하는 공식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셨을 테니까는 대입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한번 이쁘게 한번 해보세요. 280 정도 비스무리하게 나오는데 얘가 뭐 280인지 81인지 뭐 79인지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문제 시험장에서 이제 채점할 때 대충 그 범위 안에 있으면은
아예 뭐 생뚱맞지 않으면 250이나 300을 대입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이에 대한 대충 값들을 이제 인정을 하니까는 정확히 몇이냐 뭐 이거는 뭐 굳이 따질 필요는 없고 대충 뭐 한 280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14번 변압기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네. 변압기용량은 뭐 우리가 워낙 많이 했었으니까 아까 앞에서도 식을 썼었고, 그렇죠? 설비용량에다가 수용률 곱하고 부등률 있으면 부등률, 위에 값이 이제 킬로와트면은 이제 역률까지 고려를 하시면 되는 거죠. 설비용량이 얼마래요? 부하 설비용량이 950. 수용률은 0.65. 그렇죠? 부등률은 없고 역률은 76%, 0.76. 뭐 이런 것만 나오면 좋죠. 계산하면은 812.5. 얼마인지 얼마가 적정한지 선정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 1000이라고 이제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변압기 용량을 일일이 다 암기를 못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문제에 대한 변압기 용량만 조금 암기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900짜리가 없으니까는 1000으로 선정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5번 각 상에 흐르는 전류가 220, 180, 또 180이네요.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것도 각 상의 전류를 더하면 되는 거죠. 중성선에 있는 거는 A상, B상, C상을 이제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위상각이 있으니까는 이게 A상보다 마이너스 120도가 뒤지고, 얘는 A상보다는 마이너스 240도가 뒤지는 거긴 한데, 플러스 120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어디서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얘를 이제 A상이라고 하면은 요거보다 120도 뒤지게 B상인 거고, 요거보다 또 120도 뒤지게 C상인 건데, 어차피 360도니까는 이쪽은 이제 플러스 120이 되는 거잖아요. C상을 이제 플러스 120이라고 써도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J에 2분의 루트 3이고, 그렇죠?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J에 2분의 루트 3이죠.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이 다 이제 그 필기 때 이제 하셨던 내용 드릴 테니까는 특별하게 뭐 부연 설명하진 않겠고, 그랬을 경우에 220, 180, 180이죠. 그럼 220에 플러스 180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J에 2분의 루트 3에 플러스 180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J에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 80에다가 요 180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J의 2분의 루트 3 한 거 하고요. 여기 180에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 한 건 서로 이제 없어지겠죠. 그렇죠? 없어지면은 여기에 남는 게 뭐가 남아요? 남는 거는 요거죠. 마이너스 90. 여기도 얼마예요? 마이너스 90. 그렇죠? 그러면 220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80이죠. 마이너스 90이 두 개니까는. 그러면 40A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다. 16번은 종합 최대 전력은 뭐 변압기 용량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니까는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하시고 부등률 있으면 이제 부등률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부하 설비 조건을 보시면 A, B, C, D 부하가 있는데요. A하고 B 부하는 수용률이 80%고요. C하고 D 부하는 60%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A는 10, B는 20인데 그거는 수용률이 80%, 0.8. 그렇죠? 그리고 C하고 D는 20하고 30인데
요거는 수용률이 얼마냐면 0.6. 역류라고 이제 부등률, 역류를 할 필요 없죠. 종합 최대 전력이니까 킬로와트로 어차피 표현되어지는 단위가 킬로와트니까는 부등률만 있으면 부등률 고려하시면 되는데 부등률이 1.3이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기 누르시면은 41.54 킬로와트. 어, 17번은 이제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예. 뭐 필기 시간에 이제 암기를 하셨던 내용 드릴 테니까. 예. 그래서 2012년도, 13년도 3회 문제까지 이제 모두 풀어보았습니다.